안녕하십니까, 동감인 공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피에르 드 페르마라는 프랑스의 수학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래 이 페르마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른 영상에. 그래서 페르마 이외에 다른 수학자들도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다스베이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유시민 전 장관 이분이 나와서 뜬금없이 페르마 정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이과 학도도 아니고 전형적인 글 쓰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또 이 얘기를 다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분이 먼저 했네요. 1600년대의 프랑스 수학자였는데 아주 특이한 삶을 산 분입니다. 보통 평생을 학문에만 매달려도 뭔가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법률가로서 생활하면서 시장직에 오를 정도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취미생활로 수학을 즐기며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그리고 또 대수학자의 반열에 올랐죠. 대단합니다. 참 부럽죠. 그것도 30세 이후에 수학에 관심을 가졌다니 천재는 맞는가 봅니다. 해석기하학과 확률론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의 한 분입니다. 아마추어 수학 천재라고도 불리우는데 간혹 아마추어로서 그 분야의 그 프로 선수 이상의 내공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당대의 최고 지성들과 연구 성과들을 나누면서 수학사를 이끌던 이 페르마를 아마추어로 분류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바둑계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창호 아시죠? 이창호가 한창 전성기일 때 그와 호선으로 바둑을 둘 수 있는 오히려 이창호보다 더 강한 바둑 아마추어가 종로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기 바둑을 즐기던 그분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프로로 데뷔 안 하냐 물어보면 그거 상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말했었답니다. 물론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예요. 이 페르마라는 분은 1601년생으로서 그 뉴턴이 태어나기 거의 40여 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뉴턴과 동시대에 전업으로 같이 수학을 연구했더라면 수학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파스칼과 데카르트 등의 사람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했다니까 천재들은 서로도 잘 알아보나 봅니다. 게다가 더 클래식한 부분은 이분들이 서로 서신으로, 편지로 그들의 학문과 연구에 대해서 교류했다는 건데요. 그때 지금의 인터넷은 말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만 있었어도 이들의 교류의 학문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그 SNS, 이게 사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수학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모두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남긴 어록 중에서 많이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여백이 없어서 적지 못한다 라는 문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선 기본적인 수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들하고 알고 계실 텐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제곱, 이 식을 만족하는 세 숫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3, 4, 5라던가 5, 12, 13 같은 정수들도 있는 겁니다. 또 이 세 정수들은 이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이기도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한 변의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에요. 가장 긴 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수학사의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이 정리에서 무리수라는 게 발견되기도 한 겁니다. 그 활용도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집트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3대 4대 5 이렇게 그 비율로 밧줄에 매듭을 매서 이 밧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늘어놓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직각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직각을 활용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천문학자 남병길이라는 분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저서를 발간하고 이걸 활용해서 숭례문이나 경복궁 등 이런 건축물들을 지을 때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전에 이미 많은 문화권에서 알려진 이 피타고라스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알려진 이 정리에 대한 증명 방법이 거의 4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명법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붙여진 증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중학교 3학년 정도에 배우게 됩니다. 이제 벌써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도 나고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페르마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거의 유사한 아주 간단한 식 하나로 거의 350여 년간 전 세계의 수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아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는 세수의 제곱을 사용하는데 페르마는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 세제곱 이상의 경우에는 그 식을 만족하는 XYZ라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걸 증명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Z의 세제곱,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XYZ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세제곱, 네제곱, 5제곱 이렇게 위로 확장을 하더라도 그 식을 만족하는 XYZ라는 세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부릅니다. 페르마가 아리스메티카라는 자기의 수학책 여백에 다음과 같이 써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써놨냐면, 나는 이 정리에 대한 놀라운 증명을 알고 있으나 여백이 적어 여기에 적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 바로 그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불리우는 이 정리에 대한 멘트예요. 여백이 없어서 적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한때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이런 것처럼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문구들, 이게 다 페르마 대사의 패러디예요. 영어에도 있습니다. Need I say more? Enough said.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페르마 탄생 410주년 기념을 위해서 이렇게 패러디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I have discovered a truly marvelous proof of this theorem, which this doodle is too small to contain.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이론에 대한 놀라운 증명법을 발견을 했는데 두들이 너무 작아서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두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글 두들이라고 구글의 로고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면서 뭔가를 기념하거나 새로운 걸 알리거나 하는 그 구글의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 GOOGL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 로고가 이렇게 뭔가 형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참 기발한 방식입니다. 이 간단한 로고 하나로도 뭔가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참 구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백이 없어서 적지 못한다. 이 문구가 왜 350여 년간 많은 수학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 하고 수학을 포기하기도 하고 현대에도 이렇게 패러디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는 거예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 아예 그냥 피하는 수학자도 있었고요. 증명해내려고 노력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말미에는 조롱으로 마무리해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수학자는 그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리 같은 건 나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분도 있었죠. 조롱으로 바뀐 겁니다. 이분도 사실은 몰래 증명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증명에 많은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후대 수학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페르마라는 분이 평소에 아리스메티카라는 자기 수학책에 그 여백에 가끔 이제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그만의 새로운 증명법이나 파생되는 다른 정리에 대한 증명법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많은 경우에 나는 이것을 증명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때로는 새로운 증명에 대해서 그 증명 내용은 적지 않고 다른 수학자들에게 나 이거 증명했는데 당신들도 해볼래요? 하고 서신을 보내기도 했던 거예요. 이분이 뭐 좀 우쭐하면서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약간 관종기가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가 증명해냈다고 적어놓은 많은 것들이 후대의 다른 수학자들에 의해서 모두 증명이 된 거예요. 물론 증명이 안 된 것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들은 페르마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페르마 자신이 확실하지 않다는 여운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분명히 증명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학자들이 증명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페르마가 증명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다가 다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350여 년간 수많은 수학자들을 괴롭히다가 1994년에 영국의 수학자 앤드류 와일즈라는 분이 드디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내게 됩니다. 거의 이분이 10여 년간에 걸쳐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첫 증명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다시 1년여간의 칩거 끝에 완전히 증명을 해낸 거예요. 350여 년 만에 드디어 많은 수학자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증명이 되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페르마의 멘트 때문에도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수학사에서 아주 이건 예외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증명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 증명에 대한 이렇게 뒷얘기가 계속 화제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 이게 여전히 논란이 되는가 하면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앤드류 와일즈의 논문이 거의 뭐 한 100여 페이지에 이를 만큼 아주 방대한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페르마 이후에 연구되거나 새로이 탄생한 아주 많은 현대 수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페르마 당시에는 없었던 많은 수학적인 성과들이 이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로 맞물려서 이 정리의 증명을 완성해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페르마가 아무리 천재였다고 해도 아직 뭐 나오지도 않고 탄생하지도 않은 수학 분야들을 미리 모두 혼자서 만들어내고 그걸 증명했다고 하기에는 뭐 페르마 사후 이후 350여 년간의 수학적인 성과들이 너무나 큽니다. 페르마가 그걸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수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페르마가 뭔가 실수를 했을 거다. 즉 증명을 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증명을 한 것으로 착각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 와서 연구되고 완성된 이 수학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페르마라 해도 뭐 17세기 당시의 수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 의견이 대세입니다.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 수학의 아주 일부를 이렇게 들여다본 제 생각에도 그 당시 수학으로는 뭐 완전한 증명까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페르마가 뭔가 대단히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걸 증명했을 거다. 그 천재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아주 뭔가 정갈한 방식으로 증명을 해냈을 거다, 이런 믿음이에요. 과소평가하기에는 이 페르마라는 분이 이루어놓은 수학적인 업적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 실수를 뭔가 안 했을 것 같은 거죠. 단지 나름 엄청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발표하는 것을 그렇게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분의 그 괴팍한 습관 때문에 그걸 적어놓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학적인 증명은 이 논리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논리 전개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깔끔하게 전개되어지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뭔가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간결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앤드류 와일즈라는 분이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논리적인 완성도는 충분한데 그 간결한 아름다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에 아주 적당한 사색지도 색칠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구분하는
이 곡선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 보면 나라들이 이렇게 구획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지도와 비슷하게 평면에 뭔가 그 영역을 구분하는 폐곡선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을 때 이 평면을 무한하게 확장시킨 경우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나라들을 다 구분하려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다른 색으로 칠해져서 모든 나라가 서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게 칠을 하려면 과연 몇 가지의 색깔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 증명은 결국 컴퓨터가 해냈습니다. 증명을 위해서 몇 가지의 패턴으로 간추려내고 그 패턴들에 대한 증명을 슈퍼컴퓨터의 아주 오랜 연산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결국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증명이 되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자들은 우려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증명이 아니다. 단순한 기계의 연산일 뿐이다. 증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 논리적인 아름다움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수학적인 증명으로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도 논쟁 중인 겁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앤드류 와일즈의 증명이 맞기도 하고 반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뭔가 더 심플하면서 아름다운 증명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헝가리의 에어디슈라는 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페르마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간결하게 증명을 해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분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르마가 350여 년 전에 수백 년간 증명하지 못한 문제를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던져준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미려한 증명법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분의 그 많은 노트의 그 낙서들이 후대 수학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증명되고 논문으로 써지고 해결책을 찾아냈던 거에 비해서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그 이름만큼이나 뭔가 좀 신비로운 구석이 있어요. 아직도 어떤 게 옳은지는 수학자들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천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이 방정식이 공간의 휘어짐과 이 물질들의 분포 상태를 설명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방정식은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방정식을 분명히 만들어냈고 이를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이걸 풀어내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어떤 필요한 상황에 맞는 변수들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방정식을 계속해서 풀어보고들 있는 거예요. 이 물리학자들이. 마치 우리 우주의 섭리를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필요에 의해서 그 일부분만을 꺼내서 써봐라 이렇게만 해놓은 위대한 천재의 그 퍼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숙연해지고 그 위대함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 페르마라는 분이 수학계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아름답고 간결한 증명이 과연 존재할까요?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그는 과연 진짜로 증명을 했을까요? 아니면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다룬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일반인들도 읽어볼 수 있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 권 읽어보신다면 이 수학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을 거예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천재들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